아, 네네. 드라이브 헤드에 모기 가동되는 개조 말이죠.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리뷰니까 좀 굉장한 걸작이라 부를 만한 그러한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입니다. 올해 트랜스포머 팬들에게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제품인데, 타카라토미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M3 범블비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쪽에 있는 범블비는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트랜스포머 영화 버전에 나오는 그 노란색의 로봇, 그 범블비입니다. 트랜스포머 영화가 1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10년째가 되었는데, 그걸 기념한 의미로 이쪽에 10주년을 의미하는 마크가 있고, 또 마스터피스, 트랜스포머의 라인업을 잘 아시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마스터피스, 이 말 그대로 이 범블비 제품의 끝판왕, 종결자라고 봐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라인업의 제품입니다. 참고로 이쪽에 있는 사진은 영화에서 쓰던 CG가 아니라 실제 완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정말이지 굉장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범블비의 사진과 기믹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잠시 후에 박스를 개봉해서 내용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럼 개봉해보려고 하는데, 개봉하기 앞서서 오늘 소개드릴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메이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하스브로와 또 하나는 일본의 타카라토미, 이 두 메이커가 있는데, 오늘 소개드릴 이 범블비는 타카라토미에서 발매한 제품입니다. 제품을 보실 때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보셨으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안에 있는 범블비의 내용물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범블비 본체와 그리고 캐논, 설명서에는 그냥 무기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그 범블비 특유의 캐논이 하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 별도 파츠로 되어 있으며, 박스 안에 있던 범블비의 부속품들은 전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블비의 비클 모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 무기 파츠를 범블비에게 장착한 상태로, 비클 모드에서 장착한 상태로 제품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방법은 캐논 쪽 보면은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조인트에 맞춰서 차량 밑에 있는 이쪽 구멍에 맞춰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고정이 딱 되고, 차량 밑에서 봐도 바퀴보다 딱히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클 모드 상태의 범블비에 대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블비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쉐보레의 카마로라는 스포츠카입니다. 이 카마로는 매년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차량을 선보이면서 점차 다른 디자인의 카마로들이 쭉 나오는데, 이 범블비에 사용된 카마로는 트랜스포머 1과 2 사이에서 나왔었던 그 카마로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쪽 중간에 보면은 쉐보레 마크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과 굉장히 흡사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쪽에 마크도 있고, 옆에도 보면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일 거라 생각은 되긴 하지만은 카마로라는 문구가 따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마스터피스 시리즈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조형이나 도색의 꼼꼼함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쪽에 범블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두 줄의 검은 라인이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라던가 이런 라이트 부분이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사이드 미러 같은 부분도 제대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잘 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뒤를 보면은 또 앞과 마찬가지로 쉐보레의 마크가 있고, 밑에는 번호판이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냥 모델카가 아닌지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바퀴 부분도 휠과 고무 부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내부까지 꼼꼼하게 분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라이트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퀴는 전부 다 굴러가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면에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클래스의 3 버전의 사이드 스와이프인데 이번 범블비는 기존 디럭스 제품들과 비클 모드의 크기 차가 상당히 나는 편입니다.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디럭스 클래스와 보이저 클래스 사이에 있었던 휴먼 얼라이언스라는 제품들과 굉장히 흡사한 크기입니다. 비클 모드는 이 사이드 스와이프만 비교해보려고 하는데 로우 모드에서는 좀 더 여러가지 로봇들과 같이 나열해봐서 크기가 어떠한지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범블비를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 트랜스폼!
완성! 범블비 로봇 모드입니다. 오, 최근에 정말 간단한 변형류의 장난감만 계속 가지고 놀다 보니까 아구몬도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런 류의 장난감을 크게 많이 리뷰한 적이 없어서 복잡한 프로세스의 장난감이라서 간만에 손이 즐거웠습니다. 이 범블비 변형 프로세스 어떠셨나요? 그 카마로의 차량에서 이런 식으로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제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본편에서 나왔던 그 범블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벌을 연상케 하는 이 내장의 날개가 극중과 흡사한 모습 같아서 정말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의 변형, 뒤에 조금밖에 없던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마치 마술을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긴 다리로 변형했다는 게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꼼꼼한 디테일들, 가령 이제 이 고관 부분에 있는 이쪽의 번호판이라던가 더미로나마 표현을 흘려 있다는 게 디자인적으로 꼼꼼하다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차량 천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접혀서 범블비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이러한 부분도 설계상으로 굉장히 크레이지하다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변형 자체는 굉장하다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변형 포인트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쪽의 무기 부분. 본래라면은 팔에서 전개되어서 이 캐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재현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탈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이 범블비의 전체적인 변형 프로세스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이 캐논이 따로 남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네요. 네, 대충 이런 느낌의 변형의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일단 차량 프론트 부분이 앞에 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가슴 부분 조정이 조금 까다롭다는 것만 빼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변형 프로세스 중에 한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라면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이 옆구리 쪽에 있는 이 팟넬 조인트랑 딱 맞물려서 고정이 되는 이 부분인데, 이 범블비를 사신 분들 중에 몇몇 글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끼워지기 힘들어서 변형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저도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은 범블비가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대로 변형이 되어서 마지막에 합체가 되는, 합체랄까 고정이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럼 이 고정을 할 때 위에와 밑에 압력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 압력에 조인트와 파츠가 잘 맞물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대충 이 손가락이 조인트라고 친다면은 이 부분이 옆에 있는 펌넬 부분, 여기 부분에 동그랗게 촘이 있는데 여기랑 이렇게 딱 맞춰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압력이 위아래로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밑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건데, 이걸 좀 하기 좀 쉽게 하려면은 조인트 부분이나 홈 부분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조금 깎아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깎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모서리가 사지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 쉬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좀 깎아 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 범블비의 스타일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역시 마스터피스 브랜드답게 로봇의 프로포션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액션 피규어가 아닐까 싶은 정도의 퀄리티인데, 부분적인 도색의 퀄리티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쪽 실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몰드랑 도색이 굉장히 훌륭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리얼해 보이고, 부분적인 디테일 또한 복부라던가 고관 부분이라던가 허벅지 부분, 이러한 부분의 디테일도 굉장히 리얼해서 멋집니다. 이 부분도 약간 실버가 도색이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좀 많이 바란 느낌이긴 하지만요, 이쪽 부분이라던가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이 범퍼 부분이 접히고 접혀가지고 종아리 뒤에 딱 맞춰져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가, 정말이지 굉장하다 생각했습니다. 스타일은 대충 이러한 모습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 합금이 좀 들어가 있는데, 다이캐스트 합금이라 해서 플라스틱이 아니라 쇳덩어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쪽에 있는 발등에 있는 이 파츠, 이 은색 파츠 보이시죠? 이 파츠가 합금으로 되어 있고, 또 발목 부분에 이쪽 실버 부분, 이쪽 부분도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 여기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전개했을 때 길게 뻗어있던 힌지 부분 중에 하나가 실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또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쇳덩어리로 바꿔버리면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질을 나누는 거는 정말 만지기 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범블비의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믹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범블비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두 가지 기믹이 이 마스터피스에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에 있는 등에 있는 캐논 형태의 무기를 장비할 수 있는 기믹인데 아까 변형에서도 보았다시피 이쪽 팔 부분에 손을 우선 수납을 시켜줍니다. 연결 방법은 이쪽에 있는 이 캐논을 조인트 방향이 팔등을 향하게 맞춰준 다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는 팔등 쪽에 맞춰서 이쪽 부분에 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논이 전개된 상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내부까지 꼼꼼하게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범블비는 무기를 거의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무기 대신에 이 캐논을 방방 쏘는 그러한 씬이 굉장히 많았죠. 이러한 기믹이 있고 다음은 어떤 기믹이냐면은 배틀 마스크의 전개 기믹입니다. 이 범블비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스크가 씌워지는 기믹이 종종 있었는데 이 마스터피스 범블비에서도 그 마스크가 전개되는 기믹이 똑같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머리를 잠깐 보자면은 언제나 보던 그 범블비의 모습 그대로인데 눈 부분이 투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을 받으면은 맑게 빛납니다. 이러한 상태의 머리인데 이쪽 머리에 오토본 마크가 있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면은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마스크가 되는데 이걸 잡고 힌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살살 꺼내면서 범블비 머리 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부분을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배틀 마스크 모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틀 마스크 모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되돌릴 때는 방금과도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을 열어서 배틀 마스크를 안에 수납 그리고 다시 닫아주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이 기믹도 나름 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범블비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제품이 꽤 많은데 우선 이쪽에 리더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 이 제품은 무비 더 베스트의 재판 버전의 컬러이며 범블비랑 비교하면 거의 1.5배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화 본편에서도 대충 이 정도 크기 차이였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제품, 아까 브이클 모드 이야기했을 때 잠깐 나왔었던 그 휴먼 얼라이언스 시리즈의 제품 로드버스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보이저 클래스의 라쳇,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보이저 클래스의 아이언 하이드. 마음 같아서는 이쪽에 있는 로드버스터가 아니라 휴먼 얼라이언스의 재질을 같이 두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휴먼 얼라이언스 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로드버스터를 꺼내보았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크기 비율이 아닐까 싶은데 이 라쳇과 아이언하이드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범블비 자체만 보면은 사이즈가 꽤 크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크기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크기 차이가 꽤나 잘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같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코카콜라 캔보다 좀 더 큰 크기인데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크기입니다. 변형 프로세스만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제품 그렇게 작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리더급이랑 보이저급의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작은 그러한 사이즈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범블비의 스타일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크기차까지 같이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이 범블비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블비 변형 프로세스도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다 보니까 가동은 어느 정도 될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스터피스란 이름답게 정말이지 훌륭합니다. 우선 목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이쪽 부분, 목이랑 연결되어 있는 블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깨. 어깨는 소리는 나진 않지만은 딱딱 끊기면서 클릭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는 이쪽 중심축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 이쪽 어깨 부분도 독립적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 아머 또한 이 가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어깨 아머는 이런 식으로 이쪽 중심으로 위아래로 가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팔꿈치를 보려 하는데 팔꿈치 관절 부분이 팔뚝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팔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이 있으며,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에 회전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손 부분인데 손은 축으로 회전이 되며 이런 식으로 두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가동이 되고 끝부분이 따로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포즈도 가능케 하는데 꽤나 자잘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엄지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마디가 가동되는 관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인데, 이러한 변형이니까 당연히 허리는 가동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고관절.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클릭으로 딱딱 끊겨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뒤로 가동시켜주면은 종아리 부분이 닿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동이 됩니다. 옆으로는 여기까지 가동이 됩니다. 다리는 전체적으로 클릭이 전부 다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허벅지 바로 밑에서 회전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인데 이런 식으로 90도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발목. 이쪽 부분에 축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 자체보다는 발목 조금 위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발 뒤꿈치가 위아래로 가동이 되고, 방금 가동했던 발목 부분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가동도 합니다. 팔 앞꿈치 또한 밑으로 약간 가동되는 가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범블비의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가라토미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M3 범블비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이 범블비, 정말 범블비 제품의 결정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끝판왕 종결급의 제품이었습니다. 변형 프로세스도 굉장히 훌륭했으며 디자인 또한 제품의 퀄리티가 정말 극장에서 보던 그 CG의 범블비를 그대로 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의 퀄리티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게시판들을 쭉 보면은 범블비에 대해서 좀 제품 자체로서라기보다는 생산 과정에서 뭔가 부품이 하나 빠져 있다던가 좀 어딘가 잘못 조립이 되어 있다던가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제품이긴 했었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저는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품이나 불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품 상태에서 이 제품을 만지게 되어서 내린 결론은 정말이지 만족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뭔가 불량이나 조립이 잘못되어 있다던가 그런 거는 좀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 제품 자체로 봤을 때는 방금도 말했다시피 정말이지 만족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일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의 마지막 리뷰인 범블비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